혹시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상한 민간요법들 때문에 더 큰 걱정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주를 성기에 발라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극적인 것들을 바르라는 위험천만한 조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늦게 혼자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뭔가 특별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신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다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학 전문가로서 그리고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소주 같은 알코올을 성기에 바르면 절대 안 되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효과가 검증된 자연스러운 방법이 무엇인지 한의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습관과 관리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동행자 되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께서 더 이상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인데 왜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셔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전환점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주를 비롯한 알코올류를 성기에 바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어디선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소주나 다른 독한 술을 바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을 직접 성기에 접촉시킬 경우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기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얇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일반 피부보다 3배 이상 흡수율이 높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훨씬 민감합니다. 여기에 40도가 넘는 알코올을 직접 바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화학적 화상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는 이런 민간요법을 잘못 사용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알코올로 인한 성기 손상, 환자들의 95% 이상이 회복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손상이나 감각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게 된 걸까요? 아마도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에서 나온 오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복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직접 피부에 바를 때는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고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의 살균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알코올에는 살균 효과가 있지만 성기, 주변의 정상적인 유익한 세균까지 모두 죽여버려서 오히려 감염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대한감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성기 주변의 정상 세균총이 파괴되면 진균 감염이나 기타 병원균에 의한 감염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코올로 인한 자극은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붓기와 통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오히려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성기 주변의 염증은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오히려 저하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뭔가 즉효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큰 고생을 하게 된 경험 말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더더욱 복합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효과가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고 임상 경험을 쌓아온 입장에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처럼 자극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인삼, 당귀, 홍화 등의 약재를 활용해 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를 보면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 16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6개월간 꾸준히 인삼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성기능 개선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삼의 경우에도 체질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족욕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그 족욕이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산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저녁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족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이 15%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스트레스 완화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 좋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족욕을 통한 이완 효과는 단순히 혈액순환만 돕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할 경우 성기능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3번 각각 10초씩 수축하고 10초씩 이완하는 것을 10회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60대 남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개월간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성기능 점수가 평균 30%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어 굴이나 호박씨, 견과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아연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12mg 정도입니다. 이것은 굴 5개 정도 또는 호박씨 한 줌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은 즉효성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습관과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문제는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혹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수면 부족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수면을 취하는 남성들보다 평균 15% 낮았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적 욕구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하루 78시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수면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자도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먼저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또한 침실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18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는데 이것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성기능 장애를 겪을 확률이 3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주 34회, 30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인 남성의 주간 권장 운동량을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15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연과 절주입니다. 혹시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성기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부전을 겪을 확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금연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성인 남성의 일일 알코올 섭취량은 소주 2잔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70% 이상이 성기능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당을 잘 관리하면 상당한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시겠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적인 문제를 혼자만의 고민으로 여기시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이런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성적 문제를 배우자와 솔직하게 상의한 부부들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평균 40%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먼저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피하시고 둘 다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택하세요. 그리고 비난이나 원망하는 톤이 아닌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협력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이런저런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같이 알아보고 해결해 나가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배우자들이 이런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거나 서운해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데 왜 성적인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십니까? 비뇨의학과나 한의원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80% 이상이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혹시 부끄럽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의사들은 이런 문제들을 매일 접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별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강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기타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등을 정리해 두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도 미리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깜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의학적 치료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침이나 한약 치료는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의학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체질을 고려한 맞춤 치료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 서비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기 전에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어떤 병원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상담 서비스나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알릴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필요하다면 성인 자녀들에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가족들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서 문제를 털어놓았을 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건강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온갖 광고와 가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즉효성을 내세우는 제품들은 대부분 과장 광고이거나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건강 개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환자 모임 등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하지만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의 중요성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큰 문제가 없더라도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친밀감, 정서적 안정, 삶의 질 향상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적 건강을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주나 알코올을 성기에 바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와 여러 의료기관의 연구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효과가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삼 같은 검증된 한약재, 족욕을 통한 혈액순환 개선, 케겔 운동을 통한 근육 강화, 아연이 풍부한 음식 섭취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즉효성은 없지만 꾸준히 하면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전체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모두 성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 전문의의 상담, 검증된 치료 방법을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검증된 방법으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이고 민감한 내용은 직접적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의 건강 관리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